정해져 있잖아요. 광고 단가 뭐 1,000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TV는 한 15초 정도에 1,500만 원 정도예요. 그 프라임 타임은요. 근데 SNS는 일단 무료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케팅 효과가 엄청나고 이렇게 이제 촉발되는 사람을 이제 슈퍼 커넥터라고 이제 부르죠. 자, 이렇게 지금 SNS가 우리 경제의 방향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활도 바꾸고 있습니다. 자, 김숙 씨, SNS 하면서 본인 생활 달라진 거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일단 친구들이 많아졌다? 원래 그 방송이 하나 끝나면 서먹서먹 하거든요. 처음 만났는데 뭐 계속 얘기하기도 뭐하고, 아, 반가웠어요. 한데 SNS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언니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래, 너도 수고했다. 이러면서 거기서 친분을 좀 더 가져서 다음에 또 오프라인에서 또 만나게 되고. 맞습니다. 그냥 기분 좋게 손가락 몇 번만 옮겨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뭐 이렇게 리트윗 한번 해주고 뭐 이런 것만 해주면 되니까 그게 1, 2년 친구가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같이 하잖아요. 그럼 얼굴을 안 봐도 너무 친한 사람 같아요. 맞아. 그 사람 걱정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예. 사실 김숙 씨랑도 처음에 친해진 게 우리 SNS 통해서. 그렇죠, 맞아요. 같은 방 안에서 이제 단체방이라고 그러죠. 요즘 단톡방이라고 하는데 그 방 안에 있다 보면 왠지 소속감이나 유대감이 좀 깊어져요. 친구들끼리 이제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면 우리가 꼭 한마디씩 하죠. 밥 한번 먹자. 그런데 밥 한번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SNS에 들어가면 그 밥 한번 먹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을 친구들의 소식이 계속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돌잔치나 결혼식 갔을 때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어저께 뭘 먹었는지를 알아요. 그렇죠. 어디 갔는지도 알고. 알죠. 심지어는 저는 미국에 있는 친구, 유럽에 있는 친구가 어저께 어디 갔는지를 알아요. 그렇지. 이렇다 보니까 기존에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밥 한 번 먹고 만나는 뭐 비용들이 이제 제로가 됐어요.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생일을 알려줘요. 누가 친구가 생일이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기억을 하지 않았는데 알려주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고 맞아. 가서 인사 그거 너무 나누고 좋아요. 한마디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프티콘? 네, 그걸 맞아요. 보낼 수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이었는데 뭐 이렇게 그렇게 친하진 않는데 또 모른 척 하긴 뭐하고 뭐 이러니까 선물을 그걸로 보내더라고요. 아, 기프티콘으로. 기프티콘으로. 이게 얼마 전에 만난 우리 그 배우 박보영 씨가 언니 생일 축하드리면서 그 기프티콘으로 그 케이크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어떤 누구보다도 너무 반가운 거 있잖아요. 그냥 아, 내가 케이크를 받았구나 보영이한테 뭐 이런 느낌 들면서 아 다음에 좀 더 친해져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김숙 씨, 저는 커피가 필요해요. 저는 이거 보낼 때 얼마 전에 케이크 생일이었는데 잊지는 못할 망정. 죄송한데 제 생일도 좀 챙기시고 인맥을 좀 하시고. 자, SNS로 소통하다 보면 편한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특히 요새 참 그 사회적 문제까지 되고 있는 게 네. 세대 간의 언어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SNS상에 쓰는 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쵸. 오해들이 생기고 이 뭔가 뭐 소통이 안 돼. 무슨 맞아.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요즘에는 이모티콘 안 쓰면 너 화났냐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얼마 전에 그 잘 지내냐라고 문자가 왔길래 제가 했어요. 오빠 잘 살아야죠 했는데 이분은 내가 잘 살아야죠라고 보낸 건데 이 오빠 입장에서는 오빠 잘 살아야죠.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빠가 미쳤나? 왜 화를 내지? 근데 결국은 그 글로 인한 오해였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그냥 기본적인 문장도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SNS상에는 또 그 외계어 수준의 신조어들이 워낙에 많더라고요. 들이 이제 듣는다 10대, 많아. 20대들이 많이 쓰는 언어들이 있죠. 그냥 소통도 힘든데 그런 신조어들까지 나와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SNS 신조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이게 다 뭡니까? 일단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건데 저 제일 처음 위에 있는 거 저 뭔지 아시죠? 저건 알죠? 나 꿈꿨어. 기침 꿈꿨어. 그건 아주 잘하네. 똥떼똥떼똥. 그건 알죠. 이거는. 예. 뒤에 뭐 똥따또? 나 똥떼똥 털떼 똥떼똥. 이거는 이제 요거는 아 오빠한테 그런 말 왜 하는 거예요 대체? 그게 하나의 이제 귀여움의 표현인 거죠. 들어 너무 들어. 저기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다 아시나요? 어머 너무 어려워. 핵노잼 하나 알겠네요. 핵노잼 요즘 많이 쓰죠. 진짜 재미없다. 노잼. 그래서 그 우리 쿨가당이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에게 SNS 신조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10대들이 쓰는 말이라고요? 옛날 사람인가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모르고 하루도 못 맞추는 거 아니야? 엔간에는 뭐 시침 때네 뭐 그런 얘기인가? 인간이 까부네? 나도 앵간은 처음 들어보는 거. 저거 좀 안 좋은 말 아니야? 몰라.
욕 아니에요? 눈치실까? 가수잖아요, 설리는. 설마 그럴 리가? 그 눈이 오는 마을. 설명 하나 들지 말고 리얼 액션을 보여줘라. 엄청 저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쉬워? 엄마로 휘어잡는 예. 정미단 춤 진짜 모르겠는데? 금수저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장미칼 막 이런 거. 예쁜 눈? 그냥 다 잡는 모양 같아. 아, 못하겠어요, 이거. 죄송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카메라 보고. 그러니까 문자를 쓸 적에 진짜 이거 여러 개 쓸 게 아니라 딱딱 쓰면 좋겠네, 이거. 나 배웠다. 이야, 정말 단어도 단어지만 시민들의 반응이 더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한 단어를 두고 다 각자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답은 안 나온 거죠. 그쵸. 그렇죠. 예. 그래서 레이디 제인 씨가 네. 어떤 뜻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아까 잠깐 나왔는데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이제 풀어주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고 누가 이런 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 누군가가 나서서 그런 말 딱 하면 사이다 마신 것처럼 여기가 뻥 뚫린다 이런 우리가 거죠. 체했을 때 사이다 보고 쑥 내려간다고 그쵸. 하듯이. 시원한 거죠. 제가 사이다처럼 설명을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간에는 저도 직업이 네티즌인데 처음 들어봤어요. 엔간에. 이거 좀 안 직업이 좋은 말. 네티즌이세요? 예. 앵간에는 뻥까네야. 어떻게 아세요? 전쟁말 들어봤어요. 거짓말하네. 거짓말하네. 라는 뜻으로 앵간해를 앵간해. 요즘 어린 친구들이 많이 쓴다고 앵간해? 해요. 앵간해. 그리고 현시창은 줄임말인데 이제 현실은 시궁창. 장미 단추 그거 뭡니까? 장거리 미녀, 단거리 추녀. 장거리에서 왔는데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멀리서 보면 가까이 갈수록 이건 장미 단추다. 대박이다. 아, 재밌네, 재밌네.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리고 엄호는 어머 이거를 약간 재밌게 쓴 거예요. 그냥 어머 놀란 거? 어머! 아니면 어머! 약간 이런 약간 감탄? 어머? 잘한다. 약간 연기력이 네. 필요해요. 네. 나 닝갱. 그러니까 닌겐이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갓 닌겐이고 낫 닌겐이라는 거는 이거는 닌겐이 아니야. 신의 영역이다.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신의 영역이다. 네. 만약에 김수현 씨가 여기 앞에 나타났다. 난 닌겐! 이럴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 크기가 난 닌겐. 그러면은 닝갱은? 우리 인간, 닌겐들. 인간. 우리 각 대표님! 만약에 김수현 씨가 여기 앞에 나타났다. 난 닌겐! 이럴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 크기가 난 닌겐. 그러면은 닝갱은? 우리 인간, 닌겐들. 인간. 우리 각 대표님! 닌겐. 난 닝겐. 닌겐. 김수현이 맞다? 여기 이게 너무 부담되는데. 네, 우리는 다 닌겐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다 닝갱. 자, SNS 때문에 우리 생활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NS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등급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S 하수 유형 보여주세요. SNS로 전 세계인과 친구가 됐다. 이게 하수입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김숙 씨랑 저랑은 별 하나 하수예요. 저 하수예요. 미국의 트윗 같은 서비스는 첫 번째 이제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팬들이 스타들을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그 스타 스케줄을 계속 알고 싶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은데 알기가 힘들어서 스타들의 계정들을 쉽게 팔로우해서 그 스타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아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SNS에 가면 브리트니 스피어스든 네. 제니퍼 로렌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들의 계정들이나 페이스북 계정들에 가서 다 그냥 누르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 올라와 있어요. 그 사람 소식 다 유명인들은. 전하고 인스타 가면 이 사람이 미국에서 지금 점심 때 뭐 먹었는지를 같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자기가 알고 싶은 사람들의 그런 동정을 쉽게 친구 관계를 맺어서 알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재미를 느끼는 시작이라고 네.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SNS 하수라는 거는 단순히 SNS를 그냥
사람들과의 소통하는데 이런 데만 쓰는 사람을 SNS 하수라 그러는 거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하수라는 게 꼭 뭐 낫다 이런 의미보다는 시작 단계의 시작이다. 기본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중수는 대체 어떤 스타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중수는 어떤 스타일인가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우와. SNS에서 돈을 번다고요? 활용도 중수는 SNS로 돈을 번다. 오. 불법 아니에요? 돈을 돈을 번다고? 어떻게 벌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서 팔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는 자기가 만든 컨텐츠나 아니면 상품 같은 경우를 본인의 SNS 같은 곳에 올립니다. 자연스럽게 주변부터 홍보가 되는 거죠. 지금도 식당을 개업하면 네. 친구부터 옵니다. 그쵸. 지인들. 지인부터 오죠. 그러면 SNS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상품이나 컨텐츠를 올리면 친구부터 관심을 갖고 네. 친구들이 아 좋은 컨텐츠다, 좋은 상품이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또 좋아요, 올리고. 공유하기를 통해서 확산을 시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제 주변에도 예. 그런 사례가 있긴 있어요? 있네요. 제 친구 중에 홈베이킹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케이크를 엄청 예쁘게 만들어서 그걸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저희 주변 친구들만 너무 예쁘다 이랬는데 사람들이 이거 나 사고 싶다. 이거 혹시 만들어서 팔 수 있어요? 있지. 꼭 그런 댓글이 막 사람들 있죠. 수백 개씩 달리면서 그때부터 네. 그 친구 원래 팔 생각이 없었는데 네. 이제는 그거 맨날 만들면서 그걸 팔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돈이 그런 됐네, 진짜. 사례가 많더라고요. 특히 캔들 같은 거 그렇게 하는 분 많아요. 맞아요. 캔들. 그리고 여자들은 옷을 입고 찍어요. 그러면 이 옷 어디서 샀나요? 하다가 이 친구가 워낙에 옷을 잘 입는 친구였고 옛날 배우 출신이라서 그걸로 인해서 그 주문을 받더라고요. 쇼핑몰을 하게 돼요. 뭐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지리산에서 여기서 매실 그 과수원 같은 형태를 하거든요. 자기가 아침에 가서 매실 상태 보고 자기가 하는 일들을 평소에 찍어서 올려요. 나중에 수확기가 돼가지고 제가 좀 보내드릴게요 했더니 뭐 하루가 안 돼서 남은 물량이 다 소진이 됐고요. 네. 이 SNS 자체가 홍보와 마케팅을 하기 위해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아는 이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이런 상업적인 형태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SNS 활동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찾게 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SNS를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저는 진짜 하수였건 그냥 우리는 팔로우하고 친구 그냥 우리끼리 그러기만 이런 데는 했지. 수다만 떨었지. 뭐 친구도 만들어주고 이제 돈도 벌게 해준다는 게 신기하네요. 고수는 도대체 어떤 유형입니까? 그러게요. 아니 이 정도가 중수라면 그러니까. 고수는 뭐 집을 삽니까? 차를 삽니까? 뭘까요? SNS로 취업할 수 있다. 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야, 이거 뭐, 잘 키운 SNS 하나가 열 이력서 부럽지 않다. 예, 요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취업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정보를 얻어서 취업한다는 말입니까? 네, 최근에 그 아이콘 디자인, 우리 조그마한 아이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걸 디자인해서 웹에 올렸던 분이 실제로 그 사과 회사, 미국에 있는 사과 회사에 취업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국내에 있는 홍대를 졸업한 이 청년은 교통편이나 세계 명소를 둘러보면서 그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들을 올리고 이걸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만들게 되는데요. 사람들한테 이제 평가를 받고 싶잖아요. 어떨까 해서 올렸더니 이 디자인을 본 사과 회사, 그와 관련된 디자인계의 거장이라고 하는 존 마에다가 이걸 또 트윗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식이 사과 회사까지 전해졌고, 저 디자이너라고 하면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취업까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그거 봤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네, 너무 잘 만들었어요. 확실히 컨텐츠가 좋으면 사람들이 뭐 목적성이 없더라도 그냥 정말 좋은 기분 좋은 마음에 그걸 다 옮기게 되고 너도 이거 그쵸, 봐봐. 그쵸. 너무 멋있더라.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입사해서 이런 창의적인 것도 보지만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뭐 A기업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보통 SNS상으로 A기업을 뭐 비판한 게 엄청 많은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A기업을 사랑합니다 그쵸, 그래도 그쵸. 소용이 없어요. 이두희 씨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저도 전 회사에서 면접을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력서에 SNS를 뭐 필수는 아닌데 적는 란을 마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SNS 하면은 이렇게 이제 적어달라.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적어주시면 저희가 한 번씩은 가보죠.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뭐 말을 했는지. 근데 그게 좋으면 이제 오히려 엄청난 플러스가 되는데 안 좋으면 이제 반대로 얘는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 그 계정을 가서 확인할 때 뭘 보는 거예요? 중점적으로 그냥 뭐 우리 회사에 요걸 평소에 했었는지 막 이런 거. 그럼 진짜 인사 담당자가 일일이 좀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편입니까? 국내 이제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임라인을 가서 내용을 볼 때 이제 어떤 걸 보냐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의견을 주고받느냐. 그리고 사진들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여가 시간에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업들이 인성검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왔는데 이제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1차적인 인성검사의 중요한 수단으로 점점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블로그와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해낼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적돼 있는 이 친구가 활동해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있는지를 찾아보면 그 친구의 성실성이나 진실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 기간도 같이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관심 기업을 분석할 때 단순히 기사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저장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기가 좋은 링크나 기사나 있으면은 그 링크 저장하기를 해서 그걸 모아두게 되면 나중에 면접이나 할 때 그런 정보들을 자기가 다시 살펴보면서 면접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기가 관심 있는 기업이나 산업의 정보들도 공유하고 내가 그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의견도 남겨놓으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일을 하는 산업 분야에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그걸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특정 기업이 아니라도 자기가 어떤 커리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네. 브랜딩이 되고요. 자기 브랜딩을 위해서 SNS를 활용해라. 네. 그렇죠.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SNS. 하지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내 개인정보가 털리고 있다면 당신을 노린다. SNS 해킹 주의보. SNS가 우리 삶을 참 많이 바꾸고 편리하긴 하는데 또 여기에 부작용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SNS라는 거는 사실 공유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이 소비자들이 착각하는 게 SNS가 보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SNS는 이두희 씨 실력보다 10분질 되는 사람도 다 해킹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해킹 프로그램이 온라인에 돌아다녔어요. 맞아, 전부 다. 돌아다녔어요. 지워도 지운 것도 다 복원할 수 있는 것도 돌아다녔어요. 맞아요. 자, 이두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공급이 되는 거고요. SNS에 대해서 뭐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누가 무슨 글을 썼는지 그렇죠. 그리고 누가 무슨 글을 나만 빼놓고 이 사람들에게만 공개했는지 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또 여자친구가 딴 남자라고 뭐 SNS 하는지 그것도 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열심히 이게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열심히 공급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럼 이두희 씨는 진짜 해봤어요. 그거. 그 말 안 하잖아요. 저는 절대로 저는 말 안 해. 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하려면 어디까지? 근데 저번에 저 여기 와서 깨깨오똑 한번 털었죠. 여기 와서 다 턴 적 있어요, 금방. 네. 정관 씨가 누구한테 보낸 사진들을 쫙 뽑아왔습니다. 사진 굉장히 많네요. 우리 신상 턴다고 하는 게 어디까지 다 털린다는 겁니까? 근데 사실 SNS라는 것 자체가 네. 그냥 개인정보를 자기도 모르게 막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기 출신 학교 쓰고, 네. 자기 생년월일 쓰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 만났는지 막 스스로 능동적으로 쓰잖아요. 네네. 그냥 그런 정보가 다 나가는 거죠. 한번 털리면. 시간은 한 얼마 만에 털립니까? 그거는 요즘 공개된 해킹 툴 같은 거 쓰면 그냥 즉시가 되고요. 즉시요? 혹시? 네. 그리고 핸드폰 어디 잘못 맡겼다거나 충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충전은 왜요? 어디 충전 났다고 식당 같은 데 가서 충전 좀 해주세요. 그럴 때